드라마델리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강태민과 강태호의 치명적인 비밀이 모두 드러났네요. 두 사람은 친형제였는데요. 강태민은 장숙향과 강진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강준범과 서민정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강태민이 장숙향과 염전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닐까? 혹은 태산의 초대 회장 강금만과 서마담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닐까? 말들이 많았는데요. 모두 틀렸네요. 지난 1월 14일 제가 리뷰한 영상에 보면 강태민과 강태호가 친형제라는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벌써 3주일도 더 전의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친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1월 14일 그런 리뷰를 올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인 1월 13일 32회 방송을 보고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에는 최명희가 어떤 사찰에서 서마담과 태산그룹의 임원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전주의 방송 30회에서도 그 사찰이 나왔었죠. 그때는 강태호가 통곡을 하며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명희가 별장에 3년이나 감금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의 마지막이 너무도 처참했다고 생각하며 고통 속에 울음을 터뜨렸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찰은 최명희의 위패와 영정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명희가 숨을 쉬며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최명희를 만난 서마담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돌아오실 생각이십니까? 서마담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냐고 했네요. 이렇게 물은 건 이제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던 최명희가 임원과 함께 자신을 거기 불렀기 때문인데요. 최명희는 그럴 생각이라면서 함께 온 임원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도 좋다고 말을 했었네요. 장숙향으로부터 꼼짝 말고 있게 하라며 협박을 받았던 서마담은 최명희가 걱정이 되었는지 다시 물었죠. 갑자기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요. 불쌍한 애들을 아무래도 내가 지켜줘야 하겠어. 최명희가 불쌍한 애들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말에서 저는 강태민과 강태호가 친형제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불쌍한 태호가 아니라 불쌍한 애들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애들은 효심이와 강태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장례까지 치러져 죽은 듯 살던 사람이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살아 돌아가는 동기에 손자 며느리감을 위하는 마음이 과연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애들은 분명 강태민과 강태호 둘을 말하는 것이었죠. 지금 장숙향은 이 드라마에서 악행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최명희를 감금까지 시키고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식까지 치르며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 인물인데요. 최명희 입장에서 아무리 강태민이 손자라지만 장숙향이 낳은 아들이라면 우선 강태민에게 서운함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강태호에 비해 양쪽 부모가 다 살아있고 또한 강태민은 태산그룹의 후계자인데요. 그런 강태민을 최명희가 불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숙향, 강진범이 강태민의 친부모라면 말이죠. 분명 최명희의 말로 보아서 강태민의 친부모는 따로 있으며 그들 역시 태산의 오너일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재벌가에서 입양을 해서 후계자 자리에 앉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이 강태호의 부모일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2회 방영분에서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단서가 있었는데요. 그건 강태호의 어머니 서민정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강태호는 효심이와 태산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초대 관장이었던 엄마 서민정과 아버지 강준범이 사진이 걸려있는 전시관이었는데요. 거기서 강태호가 효심이를 엄마 아빠께 인사시켰던 장면 기억나실 텐데요. 돌아오는 길에 강태호가 말했었죠. 자신의 엄마는 미술을 전공했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죠. 태민 형도 끔찍하게 아끼셨죠. 강태호의 엄마가 강태민을 끔찍하게 아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 그건 친아들이라는 쐐기를 박는 말이라 여겨지더라고요. 최명희가 불쌍하다고 했던 말처럼 말이죠.
그리고 강태민이 그림에 소질이 있어 미술대학을 가려고 했었다는 드라마 사회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강진범과 강태민이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 나온 말이었는데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땐 재벌 2세 대기업 후계자가 미술에 소질이 있어 미술대학을 가려 했다는 건 뭔가 의외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서민정이 미술을 전공하고 해상갤러리 초대관장이었다고 하니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부분은 작가의 의도가 담긴 말들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짜장면을 먹는데도 이유가 있고, 강진범이 괴로울 때 구두방을 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장숙향이 아들이고 남편이고를 내팽개치고 염전무만을 끼고 돌면서 옆에 두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유라는 건 드라마의 주제와 드라마의 결말을 관통하는 명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강태민이 미술대학을 가려다 강진범의 만류로 경영 쪽으로 전공을 바꾸는 그런 설정이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미술대학 출신인 강태호의 엄마 서민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복선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강태민과 강태호는 범법을 저지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성격으로 묘사가 됩니다. 강태민이 자신의 회장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계열사 몇 개를 넘기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절대 불법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임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강태호 역시 드라마 초반에 기업 윤리를 따지면서 강태민에게 대드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효시미를 사귀게 되면서 유별난 이선순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두 사람의 성정조차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고 자랐다는 걸 증명하는 복선으로 만들어진 설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부모 아래 태어난 두 형제가 왜 함께 자라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형인 강태민은 범죄 소굴 같은 큰 집의 아들이 돼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을까요? 아마 이 부분도 역시 모든 악의 근원인 장숙향으로부터 만들어진 일일 거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장숙향은 해산의 산하에 있는 원주방직 공장에서 격리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강금만 회장은 말 안 듣는 아들 강진범을 훈계 차원에서 원주 방직 공장으로 내려보내 일을 시켰던 것 같은데요. 강진범의 말에 의하면 어떤 날 한밤중에 장숙향이 숙직실 문을 따고 무단으로 들어왔었다고 했죠. 강진범은 재벌 2세였고 더구나 초대회장 강금만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숙향 입장에서는 어수룩한 강진범만 잘 구워 삶으면 평생 꽃길만 걷겠구나 생각했던 건데요. 그래서 장숙향은 어떤 날 하루를 정해서 일부러 한밤중에 숙직실 잠긴 문을 스스로 따고는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어쨌든 어수룩한 강진범은 그날 밤 여우 같은 장숙향에게 홀딱 넘어갔던 게 틀림이 없겠네요. 웃기는 건 원주 방직공장 공장장이 바로 염진수였다는 거죠. 지금은 염전무로 불리면서 장숙향의 침실까지 제멋대로 드나드는 그 사람인데요. 이미 시작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장숙향의 모든 일에는 그 배후에 염전무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도 가능합니다. 장숙향은 강진범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데서 끝내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훈계 차원으로 내려보내진 강진범은 머지않아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겠죠. 원주 공장에 있는 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만 끝을 낼 수 없었던 장숙향은 임신을 핑계로 서울로 올라가 아이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강진범을 닥달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장숙향 같은 악종을 처음 접하는 최명희와 강금만은 주변에서 누가 알까봐 바로 결혼식을 올려주었던 것 같은데요. 하필 먼저 결혼했던 강준범 서민정 부부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렸던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강진범이 맏아들이라 우선 장숙향에 불러오는 배에 더 이목이 집중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숙향의 임신은 거짓말이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골 방직 공장 격리인 자신을 태산 같은 대기업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으리라는 걸 장숙향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말짱하게 거짓말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임신이 되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임신은 되지 않고 점점 출산 날짜만 다가오고 있었던 건데요. 마음이 급해진 장숙향은 아무도 몰래 어디서 아기를 구해오기라도 할 심산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태산의 안주인은 최명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고문을 맡아 일을 하면서 사통팔달 모든 걸 다 총지휘하던 여장부 최명희의 귀에 장숙향의 그런 짓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었을 텐데요. 그제서야 최명희는 강진범이 이세를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장숙향이 말짱하게 거짓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강요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장숙향을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임신으로 결혼까지 한 장숙향이 누군지도 모를 아기를 데려와 강진범의 아들이라며 태산의 오너일가에 족보를 올릴 게 뻔한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최명희가 강진범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며느리한테 말할 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선 장숙향의 임신이 가짜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는 둘째 강준범이 첫 아이를 곧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들이 태어나면 강진범의 아들로 태산의 후계자로 키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신도 하지 않은 장숙향은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거고요. 장숙향의 목표는 자신의 아들이 태산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난 39회에서 염전무가 강태민에게 말했었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최고모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강태민을 강진범의 아들로 키우자는 제안을 최명희가 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말은 최명희가 먼저 꺼냈겠지만 결국은 장숙향의 끝도 없는 욕망이 불러일으킨 강태민과 강태호 집안의 비극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해에는 강태민이 태산갤러리 전시관에서 강준범 서민정 사진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죠. 부모 죽인 범인을 감싸고 돌았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강태민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제 머지않아 강태호도 강태민이 자신의 친형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두 형제가 서로에게 형제라는 것이 매우 큰 위안이 될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장숙향과 강진범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한데요. 이제 결말로 달리고 있는 효시민의 각자 도생. 점점 재미가 더해지는데요. 강태호와 효시미가 빨리 결혼부터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